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3막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막과 2막에서는 아테네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연인인 라이센더와 허미아 아버지의 반대를 피해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허미아를 사랑하는 드미트리우스가 있고 또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는 허미아의 친구 헬레나가 도망 계획을 드미트리우스에게 알려주며 그를 쫓아가죠. 한편 아테네 공작 결혼식 피로연에서 올릴 연극을 준비하는 익살스러운 직공들의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숲속에서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가 데려온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오베론은 티타니아를 골려주려는 속셈으로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보는 대상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법의 꽃집을 준비했죠. 또한 드미트리우스를 짝사랑하는 헬레나를 가엾게 여겨 헬레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정 퍽을 시켜 드미트리우스의 눈에 꽃집을 바르게 했지만 그만 퍽의 실수로 드미트리우스가 아닌 라이센더의 눈에 꽃집을 바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라이센더는 그만 헬레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잠든 허미아를 두고 헬레나를 쫓아갔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랑과 마법의 이야기가 이제 3막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3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막 1장 계속해서 숲속 퀸스, 스너그, 보텀, 플루트, 스나우트, 스타블링이 등장한다. 보텀 자, 다들 모였나? 퀸스 다들 정확히 제 시간에 모였소. 여기 연습하기에 딱 좋은 장소야. 이 푸른 풀밭이 무대가 될 것이고 산사나무 덤불이 우리의 분장실이 되겠지. 공작 앞에서 공연하듯이 실제처럼 연습을 해보자고. 보텀 저 피터 퀸스. 퀸스 왜 그러나 보텀? 보텀 이 피라무스와 티스비 작품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는데. 첫째, 피라무스가 자결을 위해 칼을 꺼내야 하는데 그건 귀부인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오? 스나우트 그렇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이지. 스타블링 아무래도 그 자살 장면은 빼는 게 낫겠는데요. 보텀 아니,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프롤로그를 하나 써주시오. 거기에 우리는 진짜 칼로 해치지 않을 것이고 피라무스도 진짜 죽는 게 아니며 이 연극에서 나 보텀은 피라무스가 아니라 그냥 직조공 보텀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귀부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퀸스 좋아, 그렇게 프롤로그를 쓰도록 하지. 스나우트 그런데 귀부인들이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스타블링 장담하건대 나도 무서울 것 같소.
보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맙소사 사자를 귀부인들 앞에 데려오다니. 세상에 사자보다 무서운 조류는 없으니까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하오. 스나우트.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롤로그에서 진짜 사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야겠지. 보텀. 아니, 직접 이름을 밝히는 게 좋겠소. 사자의 목을 통해서 얼굴의 절반을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해야 하오. 귀부인 여러분, 아니, 아름다운 귀부인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리니, 바라옵건대, 청하옵건대, 겁먹지 마시고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사자인 줄 아신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지겠죠. 아니요, 사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요. 그리고 자신은 가구장의 스너그라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합시다. 퀸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 달빛을 무대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거요. 왜냐하면 피라무스와 티스비는 달빛 아래에서 만나니 말이요. 스나우트. 우리가 연극을 하는 날 밤에도 달은 뜨나요? 보텀. 달력 좀 가져와 보시오. 달력을 봐야겠소. 달이 뜨는 날인지 찾아봐요. 퀸스. 달력을 보며. 달이 뜨는군. 보텀. 그럼 우리가 공연하는 방에 큰 창문을 열어두어 달빛이 그 창문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겠군. 퀸스. 아니면 누가 들어오면서 가시덤불과 등불을 들고 자신이 달빛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달빛을 상징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네. 우리는 돌담을 세워야 하오. 왜냐하면 피라무스와 티스비가 돌담 틈으로 얘기를 나누니 말이오. 스나우트. 그렇다고 돌담을 가지고 올 수는 없지. 보텀, 당신 생각은 어떻소? 보텀. 그럼 누군가가 돌담 역할을 맡아야겠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석회나 진흙이나 잘갈 반죽을 발라서 돌담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면 그 틈 사이로 피라무스와 티스비가 속삭이게 하면 돼요. 퀸스. 그럼 다 해결됐구만. 자, 다들 앉아서 연습을 시작합시다. 피라무스, 당신부터 시작하시오. 대사가 끝나면 덤불 뒤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다들 자기 차례가 되면 그렇게 하시오. 퍽 등장한다. 퍽. 아니, 웬 촌뜨기들이 요정 여왕이 자는 곳 근처에서 설치고 있어. 아, 연극 준비를 하고 있나 보군. 한번 볼까? 여차하면 내가 배우가 되어줄 수도 있고. 퀸스. 피라무스, 시작하시오. 티스비는 준비하고. 보텀. 티스비,
악취나는 달콤한 꽃들은 퀸스. 향기 나는 보텀. 향기 나는 달콤한 꽃들은 그대 숨결과 같구려 사랑하는 티스비. 그런데 저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군.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 곧 돌아오겠소. 피라무스 퇴장한다. 퍽. 이런 요상한 피라무스는 처음이군. 퍽 퇴장한다. 플루트. 이제 내 차례인가? 퀸스. 그렇지. 바로 치고 나갔어야지. 피라무스는 지금 무슨 소린지 보러 간 것뿐이니까 금방 올 거라고. 플루트. 햇살처럼 빛나는 피라무스여, 백합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이여, 당당한 들장미와 같은 붉은 당신의 얼굴빛, 가장 활기찬 청년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분, 결코 지치지 않을 진실한 말처럼 충실한 이여, 피라무스 니니의 무덤에서 만나요. 퀸스. 아니, 니노스의 무덤이지. 그리고 아직 그 대사를 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 대사는 피라무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맡은 대사를 등장과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군. 피라무스, 등장하시오. 당신 등장 큐는 결코 지치지 않을 이라고. 플루트. 결코 지치지 않을 진실한 말처럼 충실한 이여. 퍽과 당나귀 머리가 된 보텀이 등장한다. 보텀. 티스비,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는 오직 그대의 것이오. 퀸스. 뭐야? 괴물이다. 유령한테 씌었어. 다들 도망가게나. 사람 살려. 퀸스, 스너그, 플루트, 스나우트, 스타블링 퇴장한다. 퍽. 자, 따라가 볼까? 늪과 수풀과 가시덤불 사이로 저놈들을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려주마. 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냥개가 되기도 하고 돼지로 머리 없는 곰으로 도깨비불로 말처럼 사냥개처럼 돼지처럼 곰처럼 도깨비불처럼 매 길목마다 힝 울고 지저대고 꿀꿀거리겠다. 퍽 퇴장한다. 보텀. 왜 다들 도망갔지? 날 골려먹기로 짠 거 아니야? 스나우트 등장한다. 스나우트. 보텀, 자네였나? 꼴이 그게 뭔가? 보텀. 내 꼴이 어때서? 왜? 내가 자네처럼 당나귀 상이라도 됐나? 스나우트 퇴장한다. 퀸스 등장한다. 퀸스. 맙소사, 보텀, 자네 모습이 이상해졌어. 퀸스 퇴장한다. 보텀. 안 속아. 누가 겁낼 줄 알고. 날 놀래켜서 겁먹게 하려는 거지?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이나 움직이나 봐라. 내가 겁먹지 않았다는 걸 저들이 알도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며
노래나 불러야겠다. 보텀이 노래한다. 티타니아 잠을 깨면서 누가 나를 이 꽃향기 가득한 잠자리에서 깨운 거죠? 천사인가요? 보텀 계속 노래한다. 티타니아. 부디 고운 인간이여, 다시 노래해 주세요. 당신의 노랫소리에 제 귀가 사로잡히고 당신 모습에 내 눈도 사로잡혔어요. 당신의 훌륭함과 미덕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맹세하건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하게 되었어요. 보텀. 부인,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제 생각엔 요즘은 이성과 사랑이 함께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진실한 이웃들조차 그 둘을 친구로 만들어주지 않으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농담입니다. 당신은 멋진 만큼 지혜롭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있다면 제법 쓸만하겠지만요. 이 숲에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든 아니든 여기 있어야 해요. 나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랍니다. 여름이 여왕의 시녀로서 항상 나의 시중을 들고 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 나와 함께 가요. 요정들을 시켜서 바닷속에서 보석을 가져와 당신에게 드리고 꽃잎 위에서 자는 동안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인간 육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니 가벼운 정령처럼 날게 될 거예요. 콩꽃, 거미줄, 나방, 겨자씨. 4명의 요정이 등장한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신사분께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드리렴. 그가 걷는 길을 따라 뛰놀고 그의 눈동자 앞에서 장난치며 살구와 이슬, 보랏빛 포도, 무화과 오디를 대접해라. 벌통에서 꿀 주머니를 훔쳐오고 벌들의 밀랍다리를 잘라내어 밤에 쓸 초를 만들고 반딧불의 눈빛으로 불을 밝혀 내 사랑이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 쓸 수 있게 하렴. 그리고 알록달록한 나비의 날개를 따서 그의 잠든 눈에서 달빛을 가려주거라. 자, 요정들아, 그에게 인사하고 예를 갖추어라. 콩꽃, 거미줄, 나방, 겨자씨, 4명의 요정들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보텀. 아이고, 높으신 분들,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거미줄입니다. 아, 거미줄 선생.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제가 손가락을 베면 잘 좀 봐주세요. 그럼 당신 성함은? 콩꽃입니다. 아, 모친이신 콩깍지 여사와 부친이신 콩깍지 선생께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콩꽃 선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겨자씨입니다. 오, 겨자씨 선생. 당신의 인내심은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 겁 많고 우락부락한 소고기가 당신 집안 신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삼켰는지. 저도 예전에 당신 친척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겨자씨 양반. 티타니아. 자, 저분을 잘 모셔서 내 은신처로 데려가렴. 달님이 마치 눈물 젖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구나. 달님이 울면 강탈당한 순결을 슬퍼하며 들꽃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자, 내 사랑의 입을 막아서 조용히 모셔넣어라. 티타니아 보텀. 요정들 퇴장한다. 2장. 숲속의 다른 곳. 요정들의 왕 오베론이 등장한다. 오베론. 티타니아가 깨어났을까? 그렇다면 그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을까? 그걸 보고 아주 미친 듯이 빠졌겠지. 퍽 등장한다. 마침 내 심부름꾼이 왔군. 이 장난꾸러기 녀석아, 무슨 소식이 없느냐? 이 마법 같은 숲에서 오늘 밤은 또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지? 퍽. 여왕께선 괴물한테 푹 빠지셨습니다. 여왕의 고요하고 신성한 은신처 근처에서요. 여왕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테네 시장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무리의 거친 직공들이 테세우스 공작의 결혼식을 위해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둔하고 멍청한 녀석이 피라무스 역을 맡았는데, 자기 순서를 착각하고 덤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전 그 틈을 노려 그의 머리에 당나귀 머리를 씌워버렸습니다. 티스비의 대사에 답할 차례가 되어 그놈이 나타나자 동료들이 그를 보자마자 마치 총성에 놀라 날아오르는 기러기나 까마귀 떼처럼 제각기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가로지르듯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발을 구르자 한 놈씩 넘어지고 어떤 녀석은 살려줘라고 외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서 이성이 약해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자 무감각한 자연물들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죠. 덤불과 가시에 걸려 누구는 옷이 찢겨나가고 누구는 모자가 벗겨졌어요. 도망치다 보니 온갖 것에 걸려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들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은 채 당나귀 머리로 변한 피라무스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연히도 티타니아 여왕께서 깨어났고 곧바로 당나귀와 사랑에 빠지셨죠. 오베론. 잘했다. 기대 이상이군. 그런데 내가 시킨 대로 그 아테네 청년의 눈에도 사랑의 즙을 떨어뜨렸느냐? 네, 마침 자고 있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그 아테네 처녀가 있었으니 그가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보았을 겁니다. 드미트리우스와 허미아가 등장한다. 오베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저자가 바로 그 아테네 청년이다. 여자는 맞지만 남자는 아닌데요? 오베론과 퍽 둘이 물러선다. 드미트리우스. 어째서 당신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나요? 그렇게 매서운 말은 차라리 당신의 원수에게 하세요. 허미야, 지금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욕이라도 퍼붓고 싶어요. 당신이 아마도 내게 당신을 저주할 이유를 준 것 같거든요. 당신이 잠든 라이샌더를 죽였다면 이미 발끝까지 피에 잠긴 거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나도 죽이세요. 그는 태양이 낮에 충실하듯 나에게도 충실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두고 몰래 떠났다고요? 차라리 지구가 뚫리고 달이 지구 중심을 뚫고 지나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태양을 방해한다는 말을 믿겠어요. 당신이 그를 죽였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돼요. 창백하고 파리한 그 눈빛, 당신의 얼굴이 딱 살인자처럼 보여요. 그건 살해당한 자의 얼굴이죠. 당신의 냉정한 잔인함에 심장이 꿰뚫린 사람이요. 하지만 정작 살인자인 당신은 저 멀리 반짝이는 금성처럼 밝고 맑게만 보이네요. 나의 라이샌더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어디 있어요? 드미트리우스, 제발 시체라도 좋으니 그를 내게 돌려주세요. 차라리 그 시체를 내 사냥개한테 던져주겠소. 이 나쁜 놈, 이 악당,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 정말 그를 죽인 거라면 당신은 이제 사람 취급받을 자격도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나를 위해 진실을 말해요. 그가 깨어있을 때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잠들었을 때 그 사람을 죽였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뱀이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 당신보다 더 독한 혀를 가진 뱀조차 당신만큼 잔혹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의 분노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거요. 나는 라이샌더를 해치지 않았소. 그가 죽었다는 증거도 없지 않소. 그렇다면 제발 제게 말해줘요. 라이샌더가 무사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가는 뭐죠? 다시는 나를 못 보는 특권을 드리죠. 혐오스러운 당신 앞에서 나는 이만 떠나겠어요. 그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요. 허미야 퇴장한다. 드미트리우스. 저렇게 화나 있으니 지금은 따라가 봐야 소용없겠어. 그러니 여기 잠시 머물러야겠어. 슬픔이 깊어지면 몸도 더 무거워지지. 잠을 빚졌다면 그 빚은 결국 슬픔으로 갚게 되는 법. 지금 잠시 눕는 걸로 슬픔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지. 드미트리우스는 누워서 잠이 든다. 오베론. 무슨 짓을 한 거냐? 완전히 잘못 짚었구나. 진짜 연인의 눈에다 그 사랑의 즙을 발라놓았구나. 그 실수 때문에 진짜 사랑이 뒤틀리게 생겼어. 잘못된 사랑은 못 바꾸고 진짜 사랑을 망쳐놨군. 한 남자는 사랑을 지키려 애쓰지만 수많은 사람이 맹세에 또 다른 맹세를 더하니 그냥 운명에 맡겨야죠. 숲속을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 아테네의 헬레나를 찾아내라.
그녀는 상사병에 걸려 창백한 얼굴로 피를 마르게 하는 한숨만 내쉬고 있겠지. 환영을 보여서라도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오거라. 내가 이자의 눈에 마법을 걸어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네, 갑니다.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타타르인의 화살보다 빠르게 갑니다. 퍽 퇴장한다. 오베론.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자줏빛 꽃의 집이여, 그의 눈동자로 스며들어라. 드미트리우스의 눈에 즙을 떨군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게 될 때 그녀가 하늘의 금성처럼 찬란히 빛나 보이게 하라. 그가 깨어날 때 그녀가 곁에 있다면 그녀에게 그 상사병을 고쳐달라고 해라. 퍽 등장한다. 요정무리의 왕이시여, 헬레나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착각한 그 청년은 사랑을 구걸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지켜볼까요? 정말이지,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물러서라. 저들이 내는 소리가 드미트리우스를 깨울 것이다. 그럼 두 남자가 한 여인에게 동시에 구애하게 되겠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경거리겠어요. 난 뭐든지 일이 엉망진창으로 벌어지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요. 라이센더와 헬레나 등장한다. 라이센더. 왜 내가 조롱하려고 당신에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눈물을 흘리며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를 보았소? 보시오, 내 눈물의 맹세를. 나의 맹세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것들이 당신 눈에는 조롱으로 보인단 말이오. 헬레나. 갈수록 솜씨가 느시네요. 한 사람에 대한 맹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죽이는군요. 이 무슨 악마 같은 신성한 싸움인가요? 이 맹세는 허미아에게 한 거잖아요. 그녀를 버리겠다는 건가요? 맹세와 맹세를 저울에 올려보세요. 당신이 나와 그녀에게 한 맹세는 같은 무게일 거예요. 거짓말처럼 가벼운. 그녀에게 맹세할 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소. 그녀를 버리려는 지금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드미트리우스는 허미아를 사랑하오.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드미트리우스 잠을 깨면서. 오, 헬레나, 나의 여신이여, 요정이여, 완벽한 신성한 존재여, 내 사랑, 당신의 눈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수정도 당신의 눈 앞에선 진흙투성이처럼 보이는군요. 두 알의 체리 같은 그대 입술은 농염하고 붉게 무르익어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대가 손을 들어 올릴 때 눈처럼 하얀 순백의 살결은 높은 타우루스의 산의 눈조차 까마귀처럼 보이게 하는구려. 순백의 공주여, 그 손을 내게 줘. 이 행복의 인장을 내가 입맞추게 해주시오. 헬레나. 이런 연병을 빌어먹을. 이제 보니 둘이서 작당하고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군요. 당신들이 점잖은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굳이 둘이 합심해서 나를 조롱해야 했나요?
겉모습처럼 당신들이 남자라면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칭찬하고 과장해서 장점을 말하며 한 여자를 이렇게 놀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마음속으로 날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둘 다 허미아를 사랑하는 경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젠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시네요. 네, 아주 멋진 작전이었어요. 아주 남자답군요. 불쌍한 처녀를 조롱해서 울게 만들다니요. 귀족다운 이는 결코 자기들 재미삼아 처녀를 모욕하고 불쌍한 영혼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이센더. 드미트리우스, 자네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만두게나. 자네가 허미아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네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제 진심으로 기꺼이 허미아에 대한 내 사랑을 당신에게 양보하겠소. 그러니 당신의 헬레나에 대한 마음을 나에게 양도하시오. 난 헬레나를 사랑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오. 헬레나, 정말 잘도 노는군. 드미트리우스. 라이센더, 나는 허미아와 아무 상관없으니 그녀는 자네가 가지게.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 그 사랑은 모두 사라졌어. 허미아를 향한 내 마음은 마치 잠깐 머문 손님과 같을 뿐. 이제 내 마음은 다시 헬레나에게 돌아왔고 그곳에 머물 거야. 라이센더. 헬레나, 저건 거짓말이오. 드미트리우스.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거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폄하하지 마시오. 저기 보시오. 저기 당신의 사랑이 오고 있소. 허미아 등장한다. 허미아. 깜깜한 밤, 눈은 보이지 않으니 귀는 더 예민해져서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시력이 손상되는 만큼 청력은 2배로 늘어나는 법. 내 눈으로는 당신 라이센더를 찾지 못했지만 내 귀가 대신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두고 떠나셨나요? 라이센더. 사랑이 등을 떠미는데 어떻게 그곳에 머물겠소? 허미야. 무슨 사랑이 라이센더 당신을 내 곁에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라이센더.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들보다 더 밝게 밤을 비추는 사랑스러운 헬레나에 대한 이 라이센더의 사랑이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소. 왜 괜히 나를 찾아다니는 거요? 당신이 싫어서 떠난 걸 정말 모르겠소? 허미야.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럴 리가 없어요. 헬레나. 아, 너도 한패구나. 이제야 알겠네. 셋이 공모해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이 못된 장난을 꾸민 거구나. 못된 허미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끔찍한 조롱거리로 나를 골려먹으려고 저 사람들과 한패가 된 거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들, 자매처럼 맹세하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헤어질 때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며 원망했던 일, 그 모든 걸 다 잊은 거야? 학창시절의 우정, 순수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도 다 잊어버렸어? 마치 우리의 손과 옆구리야 목소리야 마음이 모두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은 방석에 나란히 앉아 같은 자주천 위에 같은 바늘로 같은 꽃을 수놓았고 같은 노래를 같은 음으로 불렀잖아. 우린 마치
한 쌍의 체리 같았지. 겉보기엔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인 체리처럼 그렇게 서로 닮은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쌓아온 오랜 우정을 남자들과 함께 나를 조롱하려고 깨트리려는 거야? 그건 친구답지도 처녀답지도 못한 일이야. 비록 나 혼자서 그 아픔을 겪지만 모든 여성이 이 일로 너를 비난할 거야. 허미야,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모르겠어. 내가 너를 조롱했다고? 네가 날 조롱하는 거 아니고? 헬레나, 정말 네 짓이 아니야? 라이센더가 내 눈이 예쁘다느니 내 얼굴을 칭찬하며 나를 따라다니는데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 발로 뻥 차던 드미트리우스가 갑자기 나를 여신이니 요정이니 하늘에서 온 존재니 하면서 귀하고 신성하다고 하는데도 정말 네가 시킨 게 아니라고? 나를 증오하는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왜 하겠어? 너의 사주와 동의 때문이 아니라면 왜 라이센더는 그토록 진심 어린 너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고 오히려 나에게 애정 공세를 하는 거야? 비록 내가 너처럼 운 좋게 사랑받지 못하고 짝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건 멸시가 아니라 동정을 받을 일이야. 허미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헬레나, 그래, 어디 계속 해봐. 계속 그 가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해봐. 내 등 뒤에서 서로 윙크하고 몰래 웃으며 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 이 연극 정말 잘 만들었다. 아주 역사에 남겠어. 정말 너희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비심이나 예의가 있다면 날 이렇게 놀림감으로 만들 순 없을 텐데. 그래, 좋아. 내 잘못도 있으니 내가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해결되겠지. 라이센더, 기다려요. 상냥한 헬레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사랑, 내 목숨, 내 영혼과 같은 아름다운 헬레나. 헬레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허미야, 내 사랑, 헬레나를 그렇게 놀리지 말아요. 드미트리우스, 허미와의 간청이 안 통한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그 말을 듣게 해주지. 라이센더, 허미어의 간청이나 당신의 간청이나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야. 네 협박은 그녀의 기도만큼이나 힘이 없어. 헬레나, 내 사랑,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오.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이 거짓임을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명해 보이겠소. 드미트리우스, 내가 저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오. 라이센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칼을 뽑아 증명해 보시지. 드미트리우스, 좋다. 덤벼라. 허미야, 라이센더, 정말 왜 이래요? 허미야 라이센더를 붙든다. 라이센더, 비켜 이 까마귀야. 드미트리우스, 아니지, 아니야. 너는 뿌리치는 척하면서 마치 달려들듯 난리만 쳤지 막상 덤비지도 못하는군. 이런 겁쟁이, 꺼져버려. 라이센더, 이거 안 나? 이 고양이 같은 년, 진드기같이 더럽게도 달라붙는군. 놓으라니까. 안 그러면 독사처럼 내 몸에서 떼어내버릴 테니.
허미야,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어요? 달콤한 내 사랑, 무슨 일이에요? 라이센더, 내 사랑? 꺼져. 까만 얼굴에 타타르인 같으니. 안 꺼져? 끔찍한 독약 같으니. 꺼지라고. 허미야, 장난치지 말아요. 헬레나, 그래, 너도 장난치지 마. 라이센더, 드미트리우스, 내 약속은 지킨다. 널 상대해주지. 드미트리우스, 계약서라도 받을 걸 그랬군. 힘없는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난 그 말 못 믿어. 라이센더, 그럼 여자를 상처내고 때리고 죽이란 말이야? 아무리 이 여자가 싫어도 그건 못해. 허미야, 뭐라고요? 나를 싫어한다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날 싫어한다고요? 왜요? 세상에, 내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허미야가 아닌가요? 당신은 라이센더가 아닌가요? 나는 어젯밤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아름답잖아요. 당신은 밤사이 나를 사랑하더니 밤사이 나를 버렸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하느님 맙소사, 정말 절 버리신 거예요? 라이센더, 그래,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오. 난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소. 그러니 의심도 하지 말고 희망도 버리시오. 확실히 말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난 당신을 싫어하고 헬레나를 사랑하오. 허미야, 이럴 수가. 헬레나, 이 도둑년, 이 진드기 같은 년. 그래, 밤에 몰래 와서 남의 남자의 마음을 훔쳐가? 헬레나, 뭐가 어쩌고 어째? 넌 여자애가 수치심도 없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내 정숙한 입에서 꼭 험한 말이 나와야겠어? 이 가증스러운 것, 이 난쟁이 똥자루야. 허미야, 난쟁이 똥자루?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 너는 우리들의 키를 비교해서 네 큰 키를 자랑해 보이겠다. 키 큰 걸 이용해서 라이센더를 사로잡았구나. 내가 작고 난쟁이 같아서 그 사람의 눈엔 네가 더 커 보인다는 거지? 그래, 내가 얼마나 작지? 말해봐, 이 화장 떡칠한 장대 같은 년아. 내가 얼마나 작냐고. 내가 아무리 작아도 이 손톱으로 네 년의 눈을 뽑아버리기엔 충분해. 허미야 헬레나에게 달려들다 제지당한다. 헬레나, 신사분들, 제발 부탁이에요. 절 놀려도 좋으니 허미야가 저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모질지 못해요. 심한 말도 원래 못하고요. 겁 많고 소심해서 싸움 같은 건 질색이에요. 그러니 저 아이가 저를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두 분은 저 애가 저보다 작으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허미야, 뭐? 작다고? 야, 너 다시 말해봐. 헬레나, 착한 어미야, 제발 그렇게 나한테 무섭게 굴지 마. 난 늘 너를 좋아했어, 허미야. 너의 비밀도 늘 지켜줬고 너에게 잘못을 한 적도 없어. 다만 내가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해서 그에게 네가 이 숲으로 도망친다는 네 계획을 말해준 것 말고는. 그가 너를 따라가자 나도 그를 사랑해서 따라왔던 거야. 하지만 욕밖에 못 들었어. 나를 때리겠다고, 발로 차겠다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 그러니 제발
조용히 떠나게 해줘. 난 이제 나의 어리석음을 간직한 채 아테네로 돌아갈게. 더 이상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게. 날 그냥 보내줘. 봐,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그래, 가. 누가 못 가게 막기라도 하니? 여기에 두고 갈 바보 같은 마음이. 뭐? 라이센더한테? 아니, 드미트리우스한테. 라이센더. 두려워 마시오, 헬레나. 허미아가 그대에게 손도 못 대게 할 테니. 드미트리우스. 그래, 설령 라이센더 자네가 허미아 편을 든다 해도 내가 헬레나를 지켜줄 거야. 헬레나. 저 아이 화나면 정말 무섭고 앙칼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독한 구석이 있었어요. 키는 작아도 성깔 하나는 대단해요. 허미야. 또 그 키 얘기야? 나를 이렇게 우롱하도록 가만둘 건가요? 좀 비켜봐요. 라이센더. 꺼져, 이 난쟁이 똥자루야. 방해만 되는 이 잡초 같은 땅꼬마. 이 쥐방울 도토리만한 것. 드미트리우스. 주제넘게 굴지 마. 헬레나가 네 도움 따윈 거부하는 거 안 보여? 헬레나 얘긴 꺼내지도 말고 끼어들지도 마. 헬레나 편도 들지 말고. 사랑이든 관심이든 한 톨이라도 보일라 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라이센더. 자, 이젠 허미아가 나를 붙잡지도 않으니 누가 헬레나의 마음을 차지할지 겨뤄보자고. 따라와. 드미트리우스. 따라오라고? 아니, 나란히 갈 거야.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우스 퇴장한다. 헬레나도 슬쩍 가려고 하자 허미야. 이 난리를 쳐놓고 가? 안 돼, 거기서. 헬레나. 널 믿지도 않고 너한테 더 이상 욕먹기도 싫어. 싸울 땐 네 손이 더 날쌔도 도망칠 땐 내 다리가 더 길지. 헬레나 퇴장한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허미야 퇴장한다. 오베론. 이게 다 네가 일을 잘못한 탓이다. 넌 항상 실수 아니면 장난이구나. 퍽. 믿어주세요, 그림자들의 왕이시여.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주인님께서 아테네 사람의 복장으로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을 따라 분명히 아테네 청년 눈에 즙을 바른 것까지는 제 임무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저 연인들이 지금 싸울 장소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 퍽, 서둘러 밤의 장막을 쳐라. 별빛 가득한 하늘을 지옥처럼 어두운 안개로 가려라. 그리고 이 성난 연적을 따로따로 유인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라. 때로는 너의 목소리를 라이센더처럼 흉내내어 드미트리우스에게 신랄한 모욕을 가해라. 또 때론 드미트리우스처럼 욕설을 퍼부어 그 둘이 서로를 찾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이끌어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마에 죽음처럼 깊은 잠이 내려앉게 되면 무겁게 땅을 기는 다리와 박쥐 날개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잠이 덮이면 그때 이 꽃의 즙을 라이센더의 눈에 바르거라. 이 꽃즙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지.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마법을 깨고 그의 눈이 다시 원래의 감정을 보게 만들어주지. 다음에 그가 눈을 뜨면 이 모든 혼란은 한낱 꿈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연인들은 아테네로 돌아가겠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말이야. 네가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나는 여왕에게 가서 그 인도 아이나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다음 그녀의 마법에 걸린 눈을 그 괴물의 모습에서 풀어주고 나면 만사 해결이지. 요정들의 왕이시여, 서둘러야겠습니다. 밤에 빠른 용들이 구름을 가르며 달리고 있고 저기 새벽의 여신의 전령인 샛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다가오면 이곳 저곳을 떠돌던 유령들은 묘지로 되돌아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십자로에 묻힌 사람들과 물에 빠져 죽은 저주받은 영혼들은 동이 트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서 이미 그들의 구더기 낀 잠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그들은 스스로 빛을 피한 자들이니 영원히 어두운 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요정들이지. 나는 가끔 새벽의 여신과 어울려 숲을 누비는 사냥꾼처럼 숲속을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동쪽 하늘에 불타는 붉은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이 바다의 신 넵튠 위로 열리고 그 신성한 아침 햇살이 짠 바다를 황금빛으로 바꾸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야. 하지만 아무튼 서둘러야 해. 지체하지 마라. 날이 밝기 전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어야 하니까. 오베론 퇴장한다. 퍽.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나는 이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야지. 나는 들판에서도 마을에서도 무서운 존재. 저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다. 한 놈 오는군. 라이센더 등장한다. 어디 있느냐, 건방진 드미트리우스. 썩 나와라. 퍽 드미트리우스의 목소리로. 여기 있다, 이 악당아.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어디에 숨었느냐? 곧 상대해 주마. 그럼 날 따라와라.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자. 라이센더 퍽의 목소리를 따라 퇴장한다. 뒤이어 드미트리우스 등장한다. 라이센더, 대답해. 이 겁쟁이 비겁한 놈. 도망친 거냐? 어디에 숨은 거야? 덤불 속에 숨었냐? 어디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야? 퍽, 라이센더의 목소리로. 야, 이 겁쟁이 녀석. 왜 별을 보고 큰 소리냐? 덤불에 대고 싸우자고 떠들면서 막상 나타나지는 않는 거냐? 이 겁쟁이의 애송이 같은 놈. 덤벼라, 덤벼. 너 따윈 회초리로 혼내주마. 너 같은 놈한테 칼을 빼기에는 칼이 아깝다. 그래. 거기 있단 말이지? 내 목소리를 따라와라. 여기선 남자답게 싸울 수가 없으니. 퍽과 드미트리우스 퇴장한다. 라이센더가 다시 등장한다. 저 자식이 나보다 앞서 달리며 계속 나를 도발하는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면 이미 도망가고 없단 말이야. 그 자식이 나보다 발이 더 빠르군.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더 빠르게 도망쳐버리니. 날은 어둡고 길은 험하니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라이센더 바닥에 눕는다. 날만 밝아라. 단 한 줄기라도 빛을 비춰준다면 드미트리우스를 찾아내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 라이센더는 잠이 든다. 퍽과 드미트리우스 등장한다. 퍽, 라이센더의 목소리로. 야, 이 겁쟁아! 왜 못 오느냐? 드미트리우스. 용기가 있다면 맞서. 앞서 도망치지만 말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잖아. 이젠 어디로 숨었단 말이야? 여기다. 이리 와라. 또 나를 놀리고 있군. 햇빛 속에서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갈 길로 가라. 난 기운이 빠져 더는 못 따라가겠다. 여기 누워 좀 쉬어야겠다. 아침이 오면 어디 두고 보자고. 드미트리우스는 누워서 잠이 든다. 헬레나 등장한다. 헬레나. 지루하고 길기만 한 이 밤이여. 빨리 좀 가라. 동쪽에서 위로의 빛을 비춰다오. 먼 동만 트면 날 싫어하는 이 사람들 곁을 떠나 아테네로 돌아가야겠어. 슬픔에 젖은 눈을 잠시 감겨줄 잠이여. 잠시 동안 이 괴로운 생각들로부터 나를 잠시 빼내어다오. 헬레나는 잠이 든다. 퍽. 이제 셋인가? 한 명만 더 오면 남자 둘, 여자 둘, 넷이 되겠군. 저기 온다. 화가 나고 슬픔에 젖은 채로. 큐피드는 정말 장난꾸러기야. 불쌍한 여자들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다니. 허미야 등장한다. 허미야. 이렇게 지치고 괴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슬에 젖고 가시에 찔려 더는 걸어갈 수도 기어갈 수도 없구나. 다리가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니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야겠다. 결투가 벌어진다면 하늘이시여 라이센더를 지켜주소서. 허미야는 누워 잠이 든다. 퍽. 땅 위에서 깊이 잠들어라. 다정한 연인아, 내가 너의 눈에 치료약을 발라주마. 퍽 라이센더의 눈에 꽃즙을 바른다. 눈을 뜨면 참된 기쁨을 얻으리라. 그 눈길이 머물 곳은 이전의 연인의 눈동자. 누구나 다 짝이 있다는 속담을 깨어나면 실감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다들 자기 짝을 만나 만사 형통하리라. 퍽 퇴장한다. 4명의 연인들은 무대 위에 모두 잠들어 있다.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3막을 들어보셨습니다. 서로 얽힌 사랑과 마법의 실타래가 다음 막에서 조금씩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4막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